우리가 이거를 위기로 인식하고 여기에서 뭐 팔고 다시 사야 되나, 저점을 다시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RGB에서 레드, 그린, 블루의 값들 중에서 레드 값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엄연히 보라색 물결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블루, 남색과 퍼플존, 보라색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로 인해서 정확하게 색의 경계선은 없지만 이제는 보라색이다 라고 하면 보라색인 줄 알고 보는 뭐 그런 시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게 될 중기적인 상승은 꽤나 큰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설기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거를 위기로 인식하고 여기에서 뭐 팔고 다시 사야 되나, 저점을 다시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실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해 오면서 나 지금 좀 더 사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을 위한 어찌 보면 서비스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특별히 문제되는 거는 포착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아직도 매수 구간이다. 매수 구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뭐 매일매일 뭐 알트도 분석하고 비트도 분석하고 우리 알트들의 호황제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도 매수 구간 내에 있다는 거. 물론 장기적인 분석이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기적인 이 1분 봉상의 움직임이 3, 5, 15, 30분 봉까지 이렇게 확산되어 나간다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나는 어차피 뭐 어떤 그 투자를 할 때 사놓고 팔라고 할 때, 즉 매일매일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초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기다려보는 건 나쁘지는 않겠죠. 다만 필승 전략은 항상 매수 후 홀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블루라인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블루라인 터치 후 다시 그린라인 밑으로 내려왔다가 급등을 하게 된다, 즉 찐반을 하게 된다. 이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밖에 어떤 그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라. 그 밖에 이제는 적극 매수 구간에서 매수 구간으로 올라온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장세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린존에서 그린라인 밖으로더라도 다시 그린라인을 터치할 수는 있다 정도의 전제는 해둔 채, 그러니까 뭐 전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혹시라도 그렇다면 나는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기회로 생각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미넌스는요, 오늘 이제 주요 포인트가 도미넌스예요. 도미넌스 발, 알트의 재반등 포인트가 어디일 것이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아마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한 58 수준을 기록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를 좀 언급을 좀 하고자 해요. 작년 11월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작년 11월은요 비트코인의 최저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저점이었다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약 1년간에 2배 이상의, 지금 오늘 보니까 167%였더라고요. 167%의 상승을 기록하기 전,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최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의 최저점에서요, 이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즉 예수금이 약 10% 가량, 10에서 11%인데 정확하게는 10.59가 맞아요. 네, 10.59%에서부터 예수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USDC의 강세와 약세
또 BUSD의 강세와 약세 모두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 업비트 원화로 치자면은 그때는 업비트의 원화가 굉장히 적게 있다가 지금은 업비트의 원화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도미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는 약 10% 가량의 예수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금 추이를 보시면 예수금은 특정 시점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금 한마디로 이제 돈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줄어들고 있는 돈들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일부는 알트로 그리고 대부분은 비트코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 3개월의 패턴이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8%를 기록하게 된다면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즉 예수금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라고 봤을 때 또 예수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유로서는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나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10% 밑으로 갔던 적은 굉장히 짧고 간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주 순식간에 도달했지만은 무조건 다시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는 10%를 항상 유지하더라. 라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도미넌스 10%는 늘상 보여지고 있는 예수금의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예수금들은 어디서 필요하냐? 바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금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거 우리 연준의 발표에 의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알트 투자는 과연 언제쯤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지만은 언젠가는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알트의 최저점에서의 알트 도미넌스는 8%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11.4%. 그렇다면 아마도 이번에 도미넌스 조정에서 알트코인들은 다시금 10% 중반대로 밀려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상으로는 언제쯤으로 잡히느냐? 한마디로 쩔코 동생 알트 그럼 언제 사야 돼? 또 하나의 기회 언제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추이상으로 한 5주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한 3, 4주가 될 수 있고 좀 늦어지면은 한 6, 7주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정확하게 추산이 안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너무 빠른 3주, 너무 긴 7주, 그냥 가운데 5주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5주라고 하면은 한 달을 조금 넘기는 시기가 될 테니까요. 지금 추산해 봤을 때는 아마도 1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급변하는 장세 내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놨지만 내일쯤 갔더니 뭔가 시장에 급변동이 일어나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 이렇게 되면 또다시 선을 그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1월 초로 추산이 된다. 뭐가? 알트코인을 추매 또는 재매수 또는 매수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가 또 현재 추산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